자, 2주차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뭐 다 푸셨을 거고, 정답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문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않는 거. 5번인데요. 여기 좀 줄을 좀 쳐놨는데, 다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독을 찾아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다독. 일반적으로 다독은 책과 책을 연계하여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죠? 네,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유용한 점, 장점이고, 요거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책의 깊이를 측량하기 위한 독서에서 벗어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반대되는 서술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쉽습니다. 두 번째, 독서 동아리 누리집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에서 E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5번이고요. 자, 5번을 보면 학생 5가 뭐라고 했냐면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단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은 여기 있는데 마지막 유형 요거죠. 마지막 유형은 어디 갔어? 책에 대한 선입관으로 발생하는 병통으로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죠. 그러니까 리을이나 미음이 선입관으로 발생하는 병통입니다. 근데 얘는 디귿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과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 자체가 선입관이랑 관련이 된 게 아니죠.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요겁니다. 책 속의 내용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럼 실천, 요거죠. 실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디귿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한다. 요건 맞는 거예요. 사실 2는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A와 보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요런 문제 풀 때는 A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 보기를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공통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둘 다 보기는 봐야 돼요. 둘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1, 2, 3, 4, 5를 선택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따지면 되겠죠. 일단 보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면 보기가 짧죠. 그래서 보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때문이다. 이유니까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이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된다가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 때 이게 4번이 확실한지를 보려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자, 4번에서 9번 특허제도 이야기였는데 4번 문제를 먼저 보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 항상 내가 첫 번째 문제로 내는 거 있죠. 뒤에 나올 내용. 그러니까 첫 문단만 보고 뒤에 나올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라.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뒤에 나올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특허 출원 명세서가 뭔지, 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급을 받는지, 그 다음에 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추는지, 이 요건이 아마 이거니까.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걸 갖춰서 특허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혜택, 자격. 네, 자격은 아닙니다. 내용이죠. 이건 특허권을 받기 위한 요건이니까.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니까 당연히 요거예요. 그죠? 네, 요겁니다.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네,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봐도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나를 보고 그럼 나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가 맞을지를 여러분이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면 역시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특허권자는 어쩌고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은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 침해도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특허권 침해 여부. 그렇죠?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뒤에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간접 침해고 어떤 것들이 직접 침해다. 뭐 이런 걸 설명하겠죠. 답은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나를 읽고 특허 제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5번인데 보면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죠. 실질적 동일성에 대해서 실질적 동일성이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 동일성 여기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 그러니까 효과가 유사한 것이 실질적 동일성이에요. 그죠? 물리적 동일성은 뭐였죠? 구성 요소가, 그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입니다. 얘는 구성 요소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 동일성은 효과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행 발명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고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면, 그럼 구성 요소가 일치하니까 이건 뭐예요? 물리적 동일성이 있는 거죠.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있다고 간주하다 그랬으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지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필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발명한 연필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A가, 그쵸? 그걸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A에서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보호 범위가 청구항 1보다 3이 넓다. 이거는 읽어보면 얘는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상기 몸체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여러분 이렇지 않은 연필이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흑심이 박혀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넓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보다 이건 좀 쉽게 3번이라고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습지와 보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 3점인데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을병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갑의 이 연필이 선행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후행 발명으로 이제 을병정이 나온 거예요. 을의 발명을 보면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입니다. 그럼 갑이랑 차이는 뭐냐? 이게 지금 얘랑 똑같거든요. 육각형인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요게 다른데, 그죠? 지우개 얘기가 없어요. 을은. 그죠?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기다 써놨네. 그 다음에 병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고 다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냐면 요거만 달라요. 다각형. 얘는 육각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얘는 육각형이어야 되는데 얘는 다각형이면 되니까 뭐 오각형이나 삼각형이나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고 육각형 형상의 내 몸체 흑심 포함하고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고 뚜껑을 포함한다. 얘는 뚜껑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맞나요?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지우개가 없다는 게 다를 뿐이지 요 부분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구성 요소가 동일하니까. 물리적 동일성. 그 다음에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볼 수 없겠군 그랬는데 여러분 구성요소의 완비를 좀 보면 요거죠. 구성요소의 완비 이겁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는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존 특허 발명이 갑이고 확인 대상 발명이 을이란 말이에요. 병인가 을인가? 네, 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을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재된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얘는 지우개를 달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부 다 실시를 해야만 누가? 얘가. 뒤에 나오는 애. 이 을이가. 을의 발명이 뒤에 나오는 애죠. 이름 뭐야?
확인 대상 발명, 그죠? 확인 대상, 아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어. 자, 이 확인 대상 발명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의 발명이 이 갑의 발명을 모두 실행을 해야 된다. 모두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이제 특허권의 침해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지금 을의 이 발명을 이게 사실 발명도 아니지만 자, 이 을의 발명을 그 갑의 발명의 특허권 침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일반 연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일반 연필이거든. 이거 을의 발명. 그죠? 목재고 육각형이고 흑심 있고 이거 그냥 일반 연필이야. 근데 일반 연필 만들었더니 야 갑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갑에 있으니까 이거 특허권 침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일반 연필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실시를 해야만 이것을 이제 아까 무슨 원리라고요? 그 원리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침해를 하는 거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포함하지 않았어요. 을의 발명은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침해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어떤 게 먼저예요? 갑이 먼저죠. 그러니까 얘가 선행 발명이라 그랬죠.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에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한다. 후행 발명이 선행 발명에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한다.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직 미안합니다만 아직까지도 4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생각으로 풀더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풀면 틀리는 거예요. 맞으면 운이야. 이걸 만약에 자 이걸 읽었을 때요. 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선행 발명, 후행 발명, 그래서 상위 개념, 뭐 신규성 인정 이 부분을 반드시 텍스트로 확인하고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짓거리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4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등급 이상 4등급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3등급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모르는 그 개념들이거든 다 이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확인을 해서 푸실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하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절대 이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써놨는데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 아닌가? 이거다.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이야. 그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출제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거 요게 상위 개념이야. 그러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대요. 그죠? 그럼 보세요. 아이고. 지금 출원한 구성 요소가 상위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상위 개념이라고? 여기서? 그죠? 맞죠?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 갑이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성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이 틀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1, 사례 2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해당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그러니까 조립을 안 한 상태로 팔았다는 거죠. 조립을 안 한 상태로. 그러니까 조립을 안 한 상태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간접 침해로 볼 수는 있죠. 왜냐면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싸다면. 그죠? 그러니까 간접 침해로 볼 수가 있죠. 침해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지 못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 판매를 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상업적 실시죠. 상업적 실시 여기다.
자,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맞죠? 네. 그러니까 상업적 실시를 하지 않으면 직접 침해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간접 침해는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가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문맥상 의미가 기역과 가까운 건데 이 기역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간주하다로 봤어요. 간주하다. 자 보면 기역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y와 y-를 균등한 것으로 본다. 뭐 그렇게 친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간주하다로 바꿨어요. 그럼 간주하다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여기에. 이걸 간주하다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그렇다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봤어. 판단하다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판단하다를 봤더니 1번이 답이에요. 됐죠? 어휘 문제는 다른 말로 바꿔본다. 비슷한 말로.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유사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보고 이게 부사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보니 이거는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이것도 목적어니까 안 되는 거고 사진으로 보니 이건 부사어잖아요. 가능하고 손해를 보고 얘는 목적어니까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장 성분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를 따지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 볼게요. 자, 10번부터 보면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5번인데 일단 수많은 사물 가운데 오직 하나만 있는 대상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묵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은 가리키는 대상이 오직 하나인 명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에 오직 하나인 대상에 이름 붙일 수 있죠. 네, 묵가죠, 묵가.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기억에 대한 공손령의 견해와 부합하는 내용인데 기억이 이것과 저것 두 마리의 새가 모두 학이라면 이것과 저것을 모두 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의 예시죠? 하나의 명이 서로 다른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예시입니다. 그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미안해요. 이건 지금 묵가의 얘기구나. 공손령의 견해를 제시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겁니다. 서로 다른 실인 이것과 저것이 똑같이 이것이라는 명으로 지시된다면 그러니까 명이 같다는 거죠. 하나의 명이면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는 명으로 이것이라는 실을 다른 사람은 이것이라는 명으로 저것이라는 실을 지시하는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 부분을 찾아서 이 근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의 본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옷이 없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옷은 뭐니? 옷장 안에 옷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옷이 없어? 내 말은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필요한데 없다는 말이었어. 아, 그런 뜻이었구나.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자, 일단 여기서 네가 들고 있는 옷 이거 사명이죠.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B는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A라는 명으로 지시한 결과 B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이 서로 다르므로 공손령은 명과 실의 1대1 대응 관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겠군. 그러니까 이제 명이 같잖아요. A와 B가. 그죠? 명이 같은데 실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과 실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2번 A라는 명과 D라는 명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옷이 없어와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후기 묵가는 하나의 명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실을 지시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 보겠군.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의 명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명이 두 가지의 실을 지시할 수 있다. 뭐 같은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후기 묵가는 B라는 명은 유명을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여 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을 하나의 개체에 대응해서 사명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B는 사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B는 사명이에요. 문장 잘 보셔야 되고 4번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근데 D하고 E를 보시면 옷과 빨간 옷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손령은 특정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단어로 특정 속성을 가진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공손령은 뭐라 그랬어요? 옷과 빨간 옷은 다른 거라 그랬죠? 어딨냐? 흰말은 말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간 옷은 옷이 아니죠.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3번. 요 문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한 학습제 일부이다. 가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보기를 보면은 학습과제, 개념을 활용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언어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라고 할 때 기표는 소리, 기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기표가 뭐예요? 소리, 소리니까 뭐야? 지칭하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건 명이야. 명. 그리고 기의는 개념, 그 대상, 실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여러분 보기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 항상 윗글의 개념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윗글에 나와 있는 개념을 다른 말로 바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윗글에 나와 있는 개념과 관련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쉽죠. 공손형은 뭐라 그랬어요? 공손형은 기표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면서 그죠? 소리가 다르면 그러니까 명이 다르면 실이 달라야 되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명이 다르면 실도 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4번이에요. 보시면 공손용은 흰말과 말이 다르다 그랬고 무가는 어떤 실은 이것이라 할 수도 있고 저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명이 다를 수도 있다. 실은 하나인데 명이 두 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인치하는 것은 4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기표는 소리다. 이게 명. 기의는 개념이다. 이게 실. 이렇게 빨리 위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결을 해서 요 보기를 이해해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에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을 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근거가 있어요. 감지부에서 새롭게 생성된 전류가 집전 장치를 통해 한 곳으로 모아져 센서 핀으로 이동된다라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러니까 센서 핀을 통해 모아진 게 아니죠. 예. 전류가 집전 장치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집전 장치를 통해서 센서 핀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찾아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게 그림이 있어가지고 3점인가 봐. 왜 3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이 있어서 3점인가 봐. D가 다공성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 자, 이 다공성막 이 지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다공성막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찾아보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다공성막.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은 이제 1번, 2번도 따지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A는 먼지 필터 위에서 찾아서 그 근처 보고, 그다음 B에서는 간섭가스 필터 이거 찾아보고, 그죠? 3번에서는 이제 작용 전극인데 다공성막으로 저는 찾았어요. 뭘 찾든 아무튼 그래서 산화 반응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 다공성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 반응 조절하기 위해가 아닌 것 같은데 활발히 유도하기 잘못 썼네. 조절이 아니라 조절은 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네. 활발히. 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가스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16번이 3점이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이거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게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지로 볼 때는 한 면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거야. 그래도 왔다 갔다 봐야 돼서 좀 짜증나는데 나는 이걸 올려다 내려다 봐야 돼.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짜증이 났어 아까 푸는데. 자, 요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경보 설정치가 P1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 보시면 이제 요게 가스 농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준치라는 거죠. P1이. 그러면
요 상태일 때에는 이제 경보가 안 울립니다. 그러다가 요 P1을 넘어서는 순간 즉시 울리는 게 이제 즉시 경보인 거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울리는 걸 이제 지연 경보 형태 맞나? 네, 지연 경보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야 울린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네, 여기선 안 울리고 이제 여기선 즉시가 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지연이 울리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자,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P1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느 것도 경보를 내지 않는다. 기억은 즉시 경보, 니은은 지연 경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안 울린다 그랬으니까 맞죠? 1번 A에서니까. B에서 기억은 내지만 니은은 내지 않는다. 그렇죠. B가 이제 여기니까 즉시 경보형은 요거 넘자마자 바로 울리겠죠. 하지만 니은은 여기서는 아마 즉시는 울리지 않겠죠. 맞습니다. 경보 설정치를 P1에서 P2로 변경하면 뭐 여기다. 그럼 어디서 울어요? 여기서 울죠? 그죠? 여기서 즉시 경보는 여기서 울고 뭐 지연 경보형도 여기로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울 겁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여기를 농도를 넘어서니까요. 그래서 기억은이라고 되어 있구나. 네, 어쨌든 더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4번은 경보 설정치가 P1으로 설정되어 있고 니은이 C에서 경보를 냈다면 자 P1으로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짠나. 자 P1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니은이 C에서 경보를 냈대요. 니은이 C에서 니은이 C에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요만큼이요. B에서 C까지가 지연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B에서 처음에 경보가 잡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경보가 울린다 그랬으니까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지연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D라고 했기 때문에 헛소리죠. 난 처음에 이거 읽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D만큼 설정되어 있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B에서 D도 아니고 D만큼 설정되어 있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D-C만큼이라고 하든가 뭐 D-B라고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건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요만큼이죠. 그러면 17번은 2번이에요. 이건 도달이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에서 21번. 자, 문제를 볼게요. 가와나의 공통점인데 요게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애들이 좀 찾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거니까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령형 어미 이제 요건데 요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데 없어. 요거 하나. 하나입니다. 이제 가는 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이 오다오 막대다오도 이거 명령형이에요. 막대를 뭐 달라라고만 해야 명령형인 게 아니고 그거 아시죠?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앉으세요도 존댓말로 했을 뿐이지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명령형이고 여기도 뭐 아예야 걱정 마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에서는 명령형을 찾기가 좀 쉬운데 나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19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니은 화자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발이하 성기니 물복이 더욱 좋다. 여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죠? 그냥 발이 성기니까 계획을 그 구경을 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이죠. 예상되는 변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2번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인데 A를 보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 밤에 꿈을 꿨잖아요. 거기서 임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반가워하느라고 말을 못하고 흐느끼느라고 한숨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서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말을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아쉬움이 드러나 있죠. 임을 만났는데 말을 다 못했다. 그러니까 아쉬움, 뭐 안도감, 관찰력, 의구심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여러분 B를 볼 필요도 없어요. A만 봐도 5번입니다. 그래도 B를 볼까? B가 뭐지? 이거잖아. 좋은 경치에 놀지 않고 무엇하리니까 맞잖아. 그죠? 만족감. 그 다음에 21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보기를 보면은 보기의 내용이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 별로 없습니다. 시가를 통해서 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고 관료 생활을 영위한 애가 소박하고 여로운 삶, 자연물을 통해 연군의 정과 나라에 대한 근심, 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 조금 다른 게 얘는 관료 생활을 영위를 했고, 그죠? 얘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고 공동체에 어우러 살아가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일상, 그 속에 고뇌가 있어. 이거 어찌 사람으로 세만 못하여. 뭐 그런가 봅니다. 자, 이런 게 드러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문제도 조금 이 문제 아닌가? 아, 이 문제 아니네. 미안해요. 이 문제는 쉽습니다. 이 문제 쉬워요. 이거 왜 3점이지? 가를 보면 풍우성에 잠깨어 한숨 짓는 거잖아요. 가에서 여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왜 한숨을 짓는 거냐면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꿈에서 임을 만났는데 할 말 다 못하고 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깨어 일어나는 한숨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다. 일단 자연물과의 대비도 없고요. 뭐 자연물과 뭐랑 대비를 했습니까? 여기서 없죠. 그 다음에 내적 갈등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갈등, 이건 수업 시간에 했죠. 사대부의 내적 갈등 뭐라 그랬어요? 벼슬에 나갈까? 자연 진화할까? 이거죠. 그죠?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죠? 가만 따져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에서 26번. 현대시와 이게 이제 고전수필이거든요. 고전수필이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들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 버니?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사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뭐 물어봤나 보지. 자,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이것은 천한 일인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그런 걸 물어요? 이게 아니라 물으나 마나다 이런 말이에요. 천한 일인데 뭔 돈 많이 벌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고요. 힘들다, 천한 일이다, 힘들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관청에 바치는 것도 양을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몸이 상하지 않겠냐?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가? 그럼 이거 왜 하냐는 거죠. 그죠? 돈도 안 되고 몸만 버리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잠수부가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농사와 상업뿐이 없는데 농사도 힘들고 그죠? 상업도 힘들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그 얘기인데 농사와 상업밖에 못하고 그것도 힘들대요. 내가 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것도 힘들대 이런 말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찍이 들으니 잠깐만 그 앞에 이건데 어디 갔지?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히 앉아 녹을 먹고 술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얘가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벼슬은 쉽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고 어제는 한양 땅 부성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벼슬의 힘든 점이죠. 힘든 점. 임금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그죠? 하루아침에 귀양 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점이 이제 벼슬의 힘든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거를 보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프로야구 감독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프로야구 감독들이 이제 영화가 있는 명예도 있고 뭐 돈도 좀 벌고 한 자리긴 한데 좀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하면 팬들 눈 밖에 나면 바로 이제 경질설이 나오고 뭐 무슨 뭐 돌 감독이라는 둥 말하면서 이제 욕을 하죠. 욕을 엄청 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좀 힘들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벼슬을 무조건 긍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벼슬길도 힘들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부일도 힘들고 잠수부죠. 잠수부일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고 상업도 힘든데 벼슬도 힘들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건 뭐냐면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게 벼슬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낫단 얘기예요.
벼슬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낫다. 이런 말이고, 어찌 그대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너는 벼슬 하는 거 후회 안 하니? 이런 말인 거고,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리라고 깨우쳐주니 슬픕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당신이 하는 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벼슬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인 거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잠수부의 말로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이를 택함에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잠수부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벼슬길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절한 건 뭐 이제 3번인데 제가 보통 선의적 표현 그 선택지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있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있겠지. 선의적 표현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의적 표현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적절한 것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선의적 표현이 선택지에 있다? 그럼 난 다른 거 안 보고 3번부터 봅니다. 그 얘기예요. 3번부터 봐요. 있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있으면 3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2, 4, 5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선의적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맞다? 그건 아니에요. 선의적 표현을 봤더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다른 걸 봐야겠죠. 근데 얘는 있습니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23번.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랑 관련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공치는 이거 부정이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부정이죠.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이다. 이거 틀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업 때 했던 얘기만 기억이 나도 4번을 충분히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뭐 4번, 3점짜리도 아닙니다. 이거. 발목을 오여싼 시공치가 부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번. 가에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1번을 보면 가에 나가 이게 뭐냐면 그 과거가 행복하다고 그거잖아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이거 그때도 강조했죠. 나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의 타인과 나를 이제 다른 처지,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도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일반인과 다릅니다. 타인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과는 다른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의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이 E에서 나타난다. 지금 이거잖아요. 뭐라고?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의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 근데 이게 원인이 있나요? 이게? 이거. 이거는 그냥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가 비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세상이 나에게 그런 것을 이제 강요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이게 여기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6번 요 문제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을 보면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냐면 보통은 요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거나 뭐 반대 내용이거나 이렇게 틀리는 선택지를 만드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윗글을 잘못 이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게요. 뭘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거냐면 이를 택함에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는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잖아요. 나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앞에가 틀렸어요. 이거 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4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7에 30번 27번 이건 이제 좀 쉽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감각적 장면 묘사. 항상 얘기하지만 감각적이라는 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말해요. 보통은 이제 시각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묘사가 있죠.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장면 묘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장면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4번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난 거예요? 위왕이요. 새 위왕이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한 거니까 황성에서 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4번은 헛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기역과 니은인데 니은 이거죠. 환약. 환약을 생각하고 꺼내서 새 왕제를 받드는 신하에게 주며 이해하기 좋지 못한 효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살아났죠? 네, 살아났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이 뭐냐면 이제 허수아비죠. 이 허수아비. 근데 그러니까 허수아비 자체가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가? 맞나요, 여러분?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허수아비 자체가 구골대를 위태롭게 했느냐? 글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위왕이 서번구에 패하여 거창산에 들어가 백성들을 모아 군사를 삼았다. 이게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그 백성들 울고 있는 백성들이 구라를 쳐준 거죠. 구골대한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거창산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창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가 없었다면 이 거창산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다라는 이 말을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 허수아비가 있어서 구골대가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위태로움을 당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 좀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고요. 네, 너무 억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허수아비 자체가 위태로움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허수아비가 구골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예? 이 허수아비를 보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죠? 깃발과 창칼들이 무수히 꽂혔고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나는 좀 사실 저는 이거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제 이 예나 이런 백성들 아니면 뭐 깃발과 창칼 이 정도만 돼도 봐줄만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여기다 줄을 쳐가지고 만들었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아마 이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무튼 답은 5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게 없긴 하죠. 예. 이것도 아니고 그죠? 기억이 이것도 아니잖아요. 위양이 이거 개소리고 그 다음에 이것 위양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소재이다. 이건 잘 모르겠네.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니은이 틀리긴 했어요. 4번은. 네, 니은 4번은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틀리긴 했는데 네, 뭐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네, 다른 게 기억이 다 틀리다. 요거는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현수문전은 뭐저고 저쩌고인데 3번을 보면 이것도 그냥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서번왕이 위왕에게 패해서 장수와 군조를 잃고 탄식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괜히 황제 말을 들었어 이거잖아요. 내가 황제 말 듣지 말걸. 괜히 황제 말을 듣고 쳐들어왔다가 군사를 다 잃었으니 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긴 해요. 나머지는 뭐 이제 찾아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좀
뭐랄까 좀 일부러 어려운 선택지를 좀 만들려고 아리까리한 선택지를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선택지긴 합니다.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31에서 34. 자, 31번. A,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B를 보면 둥 넘어 집 들 요거예요. 요게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했고 여기서 뭐 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물의 행위 제시 맞습니다.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죠. 여기 니은 요거죠. 여기 밑에 또 그 친절하게 이렇게 고치지 않았다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친절하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B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의 훈계, 그죠? 요 상황이죠. 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A를 보면 이제 요건데 유익한 얘기잖아. 그럼 유익한 얘기인데 왜 이게 자신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일까?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허세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보다 우선 코앞에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그죠? 그러니까 허세원은 크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에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이고요. 마지막으로 34번. 이것도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 유력자가 일대의 휴면법인 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에게 농민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게 된 상황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부조리한 건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통고 비슷한 말로 멀쩡한 남의 땅을 마음대로 뺏는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유지면 서울놈들만 가지락하는 법도 있냐며 30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았다는 것을 통해 농민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게 왜 3번이 틀렸냐면 국유지면 서울놈들만 가지락하는 법도 있냐? 이게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이 있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뭐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